부여편에서 천재의 명으로 북부여가 동쪽으로 옮겨가 가서원을 도읍으로 삼고 국호를 동부여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번 편은 아람불의 꿈의 내용대로 요동 땅 졸본주에서 동명성제가 고구려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이는 고려 분기에 전해져 오는 내용입니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입니다. 북부의 왕 헤브루가 아람물의 꿈 이야기를 듣고 동부여로 피해갔습니다. 후에 헤브루가 죽자 금화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금화왕이 태백산 남쪽 오발수를 지나다가 묘령의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자 금화왕은 호기심을 느낍니다. 이에 여기로 온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여자가 말하였습니다. 저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하라고 합니다. 동생들과 나들이를 나왔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천재의 아들 해무수라고 말하고는 저를 웅신산 아래 압록강 가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을 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로 떠나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으시고는 마침내 저를 이곳으로 귀양 보내셨습니다. 북부여를 세웠던 해무수가 다시 등장합니다. 해무수가 천재의 아들은 맞는가 봅니다. 수십 년 전 북부여의 땅에 나타나 헤브루를 낳더니 수십 년이 지나 오바스에 등장하여 유아를 깨어내니 말입니다. 금화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기어 이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상할 만도 합니다. 금화왕은 비록 바위 틈에서 주워온 아이지만 해모수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 해모수와 정을 통하였다는 묘령의 여자가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금화왕은 유하를 빛이 들지 않는 궁궐의 으슥한 방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햇빛이 유하를 비추었는데 그녀가 몸을 피하면 햇빛도 따라와서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것은 유하의 배가 점점 불러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유하가 낳은 것은 아기가 아니라 크기가 닷대 정도 되는 큰 알이었습니다. 금화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꺼림칙하게 생각하여 그 알을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유하에게 알을 빼서 개와 돼지에게 주었지만 모두 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에 내다 버렸지만 소와 말이 모두 이 알을 피해서 다녔고 다시 들에 버렸지만 새와 짐승들이 이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화가 난 금화왕이 이 알을 깨트려 보려고 하였지만 어찌나 단단한지 깨트릴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금화왕은 그 알을 유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하는 돌려받은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알에서 한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비범하였습니다. 그 아이 나이 겨우 7에 기골이 뛰어나고 일반 사람들과는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아이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을 쏘면 100번 다 간역에 명중하였습니다. 동부의 풍속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주몽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금화왕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은 늘 주몽과 함께 놀았지만 그 재주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시기한 장남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만일 일찍 없애지 않으면 그 후환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하며 주몽을 죽이기를 재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대소의 말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마국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좋은 말을 알아본 주몽은 훗날을 대비하여 좋은 말은 먹이를 줄여 여유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서 살찌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왕의 여러 아들들과 신하들은 남다른 주몽의 성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신하들과 왕자들은 주몽을 해치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주몽의 어머니 유아는 아들 주몽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너의 재주와 지략이라면 어디로 간데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구나. 어머니와 작별한 주몽은 미리 길들여 놓은 말을 타고 오이등 뜻을 같이 한 3명의 친구들과 동부여 땅을 떠났습니다. 주몽이 친구들과 동부여를 탈출한 것을 알게 된 왕자들은 기병을 이끌고 곧 추격해 왔습니다. 도망을 가던 주몽 일행이 엄수라는 강물 앞에 이르러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주몽은 앞으로 나와 강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바로 천재의 아들이며 하백의 손자다. 오늘 화를 피해 도망을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왔으니 이를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주몽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물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가 몰려와서 순식간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몽 일행이 그 다리를 달려 건너니 다리를 이루었던 물고기와 자라들은 곧 물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리가 사라지자 쫓아오던 왕자들과 기병들은 멀리 사라지는 주몽 일행을 바라만 볼 뿐 강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추격을 따돌린 주몽은 현도군의 경계에 자리한 졸본주에 당도하였습니다. 주몽은 그곳에 도읍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처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 비류숲가에 초가집을 짓고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자신의 성을 고시로 정하였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37년으로 주몽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